잘 될 것 같다라고 맞아떨어지는 생각이 들면은 기분이 좋죠. 그럴 때 약간 대박의 냄새 같은 것들이 날 때가 항상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높은 확률로 그럴 때는 좀 맞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남영도 기자입니다.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15년 차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누군가 입장에서 좀 직접 체험하고 독자들에게 좀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을 2018년 여름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감각의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았고요. 특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각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그냥 관성에 따라서 비슷하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잠깐 멈추고 좀 이 장을 통해서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떻겠다라는 짐작을 아무리 하고 가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몰랐던 게 항상 어떤 경험에서든지 분명히 나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떤 사안이라든지 어떤 존재를 바라볼 때나 이게 태도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아는 게 항상 다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를 좀 되게 겸손한 자세로 항상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점을 그렇게 잡고 가면은 뭔가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많은 것들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익숙한 거를 항상 좀 깨는 방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좀 호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리털, 거위털 패딩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걸 한번 찢어가지고 다 꺼내서 어느 정도의 털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털이 오리와 거위에게 어떻게 뽑아서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체험이었거든요. 딱 떠오를 때 잘 될 것 같다라고 맞아떨어지는 생각이 들면은 기분이 좋죠. 그럴 때 약간 대박의 냄새 같은 것들이 날 때가 항상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높은 확률로 그럴 때는 좀 맞는 편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은데 되게 상식적인 수준인 사회를 바라는 주제인 게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잘 안 되어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어디를 원하는 곳을 갈 때 거리낌 없이 당연히 편하게 자유롭게 가듯이 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하지만 그냥 그분들에게는 생활인 거잖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면 오늘은 뭘 먹고 싶다, 어디 가서 친구 누구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장소가 장애인에게 친절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되고 뭐 동선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게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너무 몰랐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좋겠는지를 결국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에 건드려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끔 하고 싶은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호흡은 최대한 읽는 사람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한 문장이 시작했으면은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지 않으려고 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짧게 좀 이어가는 방식의 호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을 좀 중얼중얼거리면서 좀 읽는 게 약간 습관이 됐는데 구어체에 가깝게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장을 좀 쉽게 쓰면서도 다채롭게 호흡을 변주를 해가면서 그게 이제 문장을 써놓고 보면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 입으로 이제 중얼거리면서 읽다 보면은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쓰고, 그러니까 약간 읽으면서 쓰고 쓰면서 다시 읽고 그걸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약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 글이 어떻게 읽힐까를 좀 짐작하면서 쓰는 습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걸 녹취를 다 풀다 보면 정말 긴 분량이 나올 정도로 소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뭘 취사 선택할지가 너무 중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결국엔 접점인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영역이라는 게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무관심한데 그 무관심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듣다 보면은 거기서도 뭔가 관심이 있을 법한 뭔가가 있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본능적으로 잡아채는 거긴 한데 이 감에 대한 연습은 그냥 진짜 계속 쓰고 반응을 보고 반응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고 그 작업을 긴 시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저절로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획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접점이 항상 있게끔 그걸 최대한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이 아이템을 다루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고층 건물의 창문을 닦는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이제 123층 롯데타워를 선정을 하는 것도 그 롯데타워가 굉장히 관심사가 크고 높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조합을 하다 보면은 연결 지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더 고독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점점 더 외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느낌일 것이고 특히나 누군가의 도움이 이제 점점 더 필요 없는 사회가 될수록 효율과 편리잖아요. 이거 점점 더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몰랐던 거를 기존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어딘가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잘 모르면 길을 묻잖아요. 그걸 물어야 했고 묻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뭔가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생겼다고 하면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럴 필요가 없고 특히나 뭐 챗GPT가 나온 다음에는 정말 뭐든지 그냥 되게 빠르게 알려주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오는 그런 고독감 같은 게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고독부라는 부처가 생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독을 다루는 인간의 고독을 다루는 화두가 점점 더 그렇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어떤 감각을 깨워야 되는가는 결국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곁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마음을 쉽게 열지는 못하지만 나와 비슷한 모양의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걸 내가 내보이는 순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덜 외롭게 될 거라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감각을 점점 더 잘 깨웠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에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해줄 것이고 그 힘으로 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